그리고 최근 기준금리가 크게 인상하고 있기에 공모자금의 운영실적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6월 3주차 청약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만 7개의 청약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종목과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현재까지 6월 3주차 청약 일정이 매우 빼곡합니다. 지난 6월 10일 금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6월 13일 월요일 청약이 마감되는 HLB 생명과학의 BW 청약이 있고 6월 14일 화요일과 6월 15일 수요일에는 레이저셀, 위니아이드, 보로노이, 교보 12호 스펙, KB 제21호 스펙 등 5개의 청약이 동시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6월 16일 목요일과 6월 17일 금요일에 NH 스펙 23호가 단독 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실권주 청약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CS 베어링은 약 508억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CS 베어링의 현재가는 17,650원이고 유상증자 가격은 12,950원입니다. 만약 실권이 발생하여 실권주 청약이 진행이 된다면 유상증자 가격은 현재가 대비 26.63%가 할인된 상태입니다. 실권주 청약 진행 여부는 6월 13일 월요일 공지가 됩니다. 그리고 실권주 청약이 진행이 된다면 6월 14일 화요일과 6월 15일 수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게 되고 청약은 KB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코스모화학도 유상증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스모화학은 약 45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고 유상증자 가격은 13,25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16,600원으로 유상증자 가격은 현재가 대비 20.18% 할인된 상태입니다. 실권주 청약 진행 여부는 6월 16일 목요일 공지가 되고 실권주 청약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6월 16일 목요일부터 6월 17일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코스모화학의 청약도 KB증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 종목씩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 생명과학 BW입니다. BW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대유 플러스 BW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W에 대해 매우 짧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BW는 회사가 정해진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리는 사채와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결합한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경험하셨겠지만 개인마다 신용 점수가 있고 그 점수에 따라서 대출 이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신용평가 등급은 B제로입니다. B제로는 매우 안 좋은 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BBB-까지가 투자하기 적격한 투자 적격 등급이고 BB 플러스 이하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등급의 정의를 보시면 원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고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라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AAA 등급의 이자는 2.29%이고 BBB- 등급의 금리는 8.25%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BBB- 등급의 경우 현재 금리가 10%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BB-보다도 훨씬 등급이 낮은 HLB 생명과학은 아마 20% 이상의 금리를 주어도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HLB 생명과학이 연이자 2%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HLB 생명과학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은 11,925원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현재 주가는 12,500원이지만 만약 주가가 이전 단기 고점인 18,800원까지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면 신주인수권 권리를 보유하신 분들은 11,925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행하여 11,925원을 납부하고 HLB 생명과학 주식을 한 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9,800원에 바로 매도를 한다고 가정하면 6,875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이는 무려 57.67%의 수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앞으로 HLB 생명과학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만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기에 안정적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사채는 2%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신주 인수권의 가격은 최대 30%까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BW는 분리형 BW입니다. 사채는 환불일인 6월 15일 바로 상장을 하고 신주 인수권은 이보다 조금 늦은 6월 27일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상장한 채권은 장내 채권 메뉴에서 주식과 똑같이 매도 매수를 하실 수 있고 공모가는 10,000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의 가격 하락보다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높다면 성공한 투자가 됩니다. 신주인수권도 증권사 앱에서 주식처럼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채는 만기가 3년입니다. 2025년 6월 15일까지 사채를 팔지 않고 보유하시면 연이자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자 2%는 만기에 지급되므로 보유하는 중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 BW의 발행 규모가 무려 1,000억 원이나 됩니다. 꼭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2년 뒤부터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2024년 4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 조기 상환을 청구하면 2024년 6월 15일 약 2년치의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이번 BW의 최소 청약 단위는 100만 원이고 청약 증거금은 실권주와 같이 청약금액의 100%입니다.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유진투자증권으로 진행이 되며 공모주와 똑같이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약은 3개 증권사로 진행이 되지만 각 증권사별 경쟁률은 관계없이 3개 증권사의 경쟁률을 통합하여 배정받게 됩니다. 일반 공모주와 달리 균등 배정은 없고 비례 배정 100%로 진행이 되며 배정 단위는 10만 원입니다. 만약 최소 단위인 100만 원을 청약하시고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버리면 단 한 주도 받으실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만 원의 사채를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으로 나눈 만큼의 신주인수권을 받게 됩니다. 즉 8주의 신주인수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BW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에 이후 주가가 급등하여 신주인수권으로 큰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저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은 공모 희망가격 밴드가 12,000원에서 14,000원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75%의 주식이 배정됩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공모가 상단 기준 56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청약입니다. 레이저셀은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제휴은행 개설을 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온라인 50% 등급의 경우 만주를 청약할 수 있고 공모가 상단 기준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7천만 원입니다. 레이저셀의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1,180억 원이고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44.19%이지만 시가총액이 아주 크진 않기에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521억 원입니다. 레이저셀의 사업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의 제조 공정 중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 공정용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으며 2021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억 원,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억 원으로 아직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이 없기에 공모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정 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현재 레이저셀의 가장 큰 이슈를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의 관계회사인 크루셜텍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상장 폐지 심사 중입니다. 그에 따라 크루셜텍은 현재 매매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레이저셀과 크루셜텍이 관계회사인 이유는 바로 최대주주가 같기 때문입니다. 크루셜텍의 최대주주는 안건준 최대주주로 8.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셀의 최대주주도 안건준 최대주주이고 공모전 지분율은 23.22%입니다. 크루셜텍의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6월 27일까지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레이저셀의 상장 즈음에서 크루셜텍의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된다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위니아에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아에이드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하단 14,200원에서 상단 16,200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70%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217억 원으로 레이저셀의 약 4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위니아에이드는 신한금융투자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은행 제휴 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급 100%의 경우 4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4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5,6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 청약 시 누구나 200%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약 시 최대 88,000주를 청약하실 수 있고 8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7억 1,28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에 청약 한도는 매우 넉넉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위니아 에이드의 상장 시가총액은 2,495억 원이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공모 규모가 제법 큰 편이기에 공모가 상단 기준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 가능 금액이 830억 원으로 제법 큰 편입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위니아 제품의 유통,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고 2021년 영업이익 344억 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률 7.08%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는 영업이익 36억 원, 영업이익률은 3.48%로 대폭 낮아졌지만 사업 특성상 1분기가 비수기일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기준으로 2021년 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니아에이드는 지난 3년간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은 아니지만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전자제품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위니아에이드의 주요 사업 분야인 전자제품 유통 사업 분야가 큰 폭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의 매출 비중이 줄어든 만큼 늘어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서비스 분야입니다. 위니아에이드는 현재 애플의 공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 경쟁업체들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출하량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 정체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애플 서비스업은 애플 본사 정책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만약 애플의 정책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라 위니아에이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로노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4만원에서 46,000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투자자의 75%가 배정되었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150억 원으로 레이저셀보다는 크고 위니아에이드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보로노이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두 곳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 좀 더 많은 65%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은행 제휴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50% 등급의 경우 3,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3,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8,050만 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은행 제휴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할 수 있고 우대 등급의 최대 청약 주식수는 11,000주입니다. 11,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보로노이의 희망 공모가 상단 46,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5,814억 원이 되고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낮지만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488억 원이나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로노이는 신약 후보 물질을 연구하여 라이센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고 상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2021년에는 108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2년 1분기에는 5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모가를 평가하기 위한 가치평가 기준은 2024년 추정 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청약에 부여된 환매 청구권이 없어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로노이는 일반 기업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상장하기 위해 시장평가 우수기업 조건으로 상장을 신청하였기에 만약 수요 측 결과가 좋지 않아 희망 공모가 하단 4만원보다 조금 낮은 39,560원보다 낮게 공모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아예 공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로노이가 수요 측 결과가 좋지도 않은데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인 4만원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상장을 진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시고 매우 큰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스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상장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에 성공하지 못한 스펙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회사는 상장 폐지를 진행하게 되고 회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스펙은 일반 회사와 다르게 공모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된 자금들은 국채 등 안전한 수단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소정의 이자도 받게 됩니다. 만약 발생한 이자율이 1%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원금 2,000원에 발생한 이자 61원을 더한 2,061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이자율이 1.48%로 운영이 된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2,090원이 됩니다. 이렇게 원금은 물론 소정의 이자까지 지급하는 핵의 특성이 있기에 매우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준금리가 크게 인상하고 있기에 공모자금의 운영 실적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모를 진행하는 스펙들은 만약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2,100원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교보 12호 스펙, KB 제21호 스펙, NH 스펙 23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들은 각각 교보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입니다. 모두 청약 수수료가 있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교보증권은 1,000원의 수수료가, KB증권은 1,500원의 수수료가, NH투자증권은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각 스펙의 상장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스펙의 크기가 조금은 큰 편입니다. 교보 12호 스펙은 120억 원, KB 제21호 스펙은 154억 원, NH 스펙 23호는 143억 원입니다. KB 제21호 스펙의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NH 스펙 23호의 경우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 상장한 하나금융 22호 스펙부터 5개 스펙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모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직전 하나금융 22호 스펙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은 1778.58대 1을 기록하였고 그에 따라 2210원 이상의 주가를 기록해야만 의미가 있는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 22호 스펙은 현재 216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상장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스펙들의 상장일 주가가 하나금융 제22호 스펙처럼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환불일이 2일인 교보 12호 스펙, KB 제21호 스펙은 비례 경쟁률이 863대 1, 환불일이 4일인 NH 스펙 23호는 비례 경쟁률이 430대 1을 넘게 된다면 오히려 상장일 매수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는 상장 요건상 수요예측 결과가 안 좋으면 아예 철회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수요예측 결과에도 공모가 진행이 된다면 무조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스펙들이 상장일 주가가 그리 좋지 않기에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청약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저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사용되는 후공정 장비 업체이긴 하고 적자 회사이긴 하지만 매우 핫한 분야의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의 상장 폐지 관련 이슈가 있으니 수요예측 결과를 참고하시고 청약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니아이드는 흑자 회사이긴 하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아주 좋지 않은 점이 단점입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청약이 많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청약일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청약 경쟁률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